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절도가 쉬운 차량으로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 차주들의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중간주택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조정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며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키트의 결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진단키트로 2번 이상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PCR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전염병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체적으로 최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이동, 신속정보 공개,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숭이 두창 전염병 사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허브웨스는 10지구 직무대행 업무 금지 판결과 관련해 LA 수피리어 코트는 일단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시의원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식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인 윅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속도 조절 필요성 의견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냉방 수요가 급증했고 유럽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주 만에 첫 감소입니다. CVS와 월그린스, 월마트 등의 약국 체인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서 6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공식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심각한 핵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정책과 홍보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고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자리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원석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재직 시절에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마이애미 말린즈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와 함께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초 4타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2년 9,71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2024-25 시즌까지 LA 레이커스와 함께함에 따라서 레이커스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0.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현대기아자동차 소식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를 부추기는 차량 절도가 가장 쉬운 차여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를 부추기는 틱톡 챌린지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같이 현대기아자동차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델에 한해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현대와 기아차 훔치기를 부추기는 틱톡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와 기아차주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버 지역 방송인 KMGH-TV 뉴스에 따르면 메이저 보험사 중의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보험사가 콜로라도 덴버의 메트로 지역에서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일부 기아와 현대 차량 모델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코트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보험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 지역 고객들이 차량 정보를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덴버 세븐 방송은 이 지역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덴버 시내에서 현대와 기아 차종의 절도 피해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레시브 보험사가 이 지역에서 일부 현대와 기아 모델에 한해 보험 가입에 규제를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덴버 세븐 방송은 프로그레시브 보험사 대변인이 현대와 기아차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와 기아 일부 모델에 대한 보험 커버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현대와 기아 일부 차종에 대한 도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인루이스 지역에서는 치안당국이 현대와 기아 차주들에게 도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지역에서 자동차 바퀴 잠금 장치가 동인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이 범죄 놀이는 현대 기아차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노리고 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경찰은 절도범들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에 현대 기아 차종만을 골라서 훔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대 기아차주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미주법인은 각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신차들은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는 1,009명이라고 밝혀진 가운데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13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도 예측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어제 4,829명으로 나타나고 일일 평균 코로나의 테스트 양성 판정 비율은 10.4%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감염자와 접촉을 했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 테스트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에 학교들이 개학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테스트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집에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킷의 음성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양성 결과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음성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자가진단 테스트 검사를 하고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몸이 좋지 않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량형 백신이 앞으로 몇 주 내에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오늘 아침 NBC 방송에 출연해서 몇 주 안에 출시될 백신은 현 상황 바이러스에 대응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이 12살 이상의 모든 미국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시시자 조정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 백신을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이미 유통 중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출현에 따라 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백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이들 백신 제조사들의 업데이트된 백신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 우세종으로 올라선 상황이고 이번에 개발 중인 백신은 이 BA.5를 표적으로 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미흡을 시인하면서 자발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직원들에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포함한 리셋에 들어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나 외부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CDC 내부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월렌스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이동, 신속한 정보 공개, 홍보실 개편, 자문위원회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CDC는 연간 예산 120억 달러에 인원 11,000여 명을 거느린 곳입니다. 그간 CDC는 자료 취합과 분석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보건 문제 대응에는 재빠르게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발 바이러스 유입, 마스크 착용 필요성, 공기 중 전파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 빠르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은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것으로 보고된 후 미국의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노출된 반려동물들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동물을 껴안거나 쓰다듬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생활용품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아픈 것으로 보일 때는 주인은 수의사에게 연락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CDC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숭이 두창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반려동물들은 가장 최근 접촉을 기점으로 21일 동안 집이나 다른 동물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자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로자먼드 루이스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 천연두 사무국장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백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100%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원숭이 두창 백신은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 백신이 유일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LA 다운타운이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 오랜만에 100도를 살짝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2, 3도가량 높아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3, 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8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홀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아틀란틱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북부 캐스텍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레이크 휴즈로드 남쪽에서 산불이 발생해 3에이커 정도를 처음엔 태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곳 부근에 위치한 카운티 동물보호센터를 비롯한 다른 건물들이 산불 위협을 받았지만 소방대원들은 일단 산불 진화에 나서 건물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50에이커가 전소된 어제 저녁 7시 30분경에는 산불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밝히겠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0%지만 산불 확산을 막고 진화 작업에 오늘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이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윅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LA 한인타운 유가 클리닉에서 윅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의미하는 WIC 윅은 이 캘리포니아 내 저소득층 임산부와 5살 미만 영유아를 위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입니다. 윅에 가입하면 식품 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윅의 신청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 2인 기준으로는 월 2,823달러, 3인은 3,551달러, 4인 기준으로는 4,279달러, 세금 공제 전에 태아 포함입니다. 이 저소득층 임신부와 산모,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체류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윅에 가입하면 식품 구입 보조비가 데비카드 형태인 EBT 카드로 지급돼서 분유와 과일, 채소, 주스, 우유, 달걀, 치즈, 시리얼, 곡물, 요거트 등의 일반 마켓과 파머스 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 탑5에 남가주 도시 두 곳이 올라있습니다. 글렌데일과 산타모니카가 전국 순위 4위와 5위에 뽑혔습니다. LA타임즈는 렌트닷컴의 최근 통계치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도시 중 3곳이 전국 도시 렌트비 순위 탑5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시 3곳 중 2곳이 바로 남가주에 속해 있는 글렌데일과 산타모니카였습니다.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 1위는 뉴저지의 저지시티로 평균 렌트비 5,500달러입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렌트 인상률 66.3%로 저지시티에서는 눈에 띄는 렌트비 인상률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2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가 3위, 그리고 글렌데일과 산타모니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남가주의 중간주택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조정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기지 이자율 인상 등으로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되면서 지난달 남가주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남가주의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74만 달러로 전달보다 1.3% 하락해 이로써 남가주의 중간 주택가는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도 하락해 지난달 남가주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5% 하락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4만 달러로 전달보다 2.3%가 하락했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3%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100만 달러로 전달보다 2.4% 하락했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8% 하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 57만 9,500달러로 전달보다 2.5%가 줄고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2.5% 하락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51만 5천 달러로 전달보다 1% 줄고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1.5% 하락했습니다. 벤추라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80만 5천 달러로 전달보다 0.6% 줄고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5.5%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80만 달러로 전달보다 2.9% 줄고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9.8%가 하락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면서 셀러들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리스팅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은 내년도에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매매가 저조하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현 상황에서 집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가주 전역에 주택 매물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이 폭락한 것은 압류된 주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 이후 모기지 렌더들이 바이어들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해왔기 때문에 2008년 때와는 달리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전국에서도 지난달 주택 판매 지수가 한 달 새 6%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오늘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지난 7월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조정치 기준 481만 채라고 밝혔습니다. 6월과 대비해 6%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일시 하락을 빼면 가장 판매 속도가 느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7월 주택 판매는 20%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택 판매는 느리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7월 판매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3,800달러, 1년 사이 10.8%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승 속도는 지난달에 조금 둔화된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주로 고가주택 부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판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2년 연속 인구 감소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멕시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날이 물가가 폭등하고 주택난이 심화하자 많은 주민들이 멕시코로 이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LA 카운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LA 연감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주택 평균 비용은 86만 달러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주민들은 높아지는 생활비용과 주택비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 멕시코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멕시코 이주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멕시코의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가격이 무려 30%나 인상됐다고 티와나 부동산협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각각 7만 114명과 7,297명이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특히 가주에서 나파, 샌마테오, 샌프란시스코, 벤추라 등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타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의 감소와 이민자 유입 급감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 회사별 재택근무 제도가 도입되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활비와 주택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타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 개학 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9월 6일입니다. 다음 달 6일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하고 초기 1차, 2차 접종부터 부스터샷 1차, 2차 접종까지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 본인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이메일 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한인회에 보내면 됩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이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카드와 신분증, 아이디 카드 가져와야 합니다. LA 한인회는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트로라이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트로라이프 프로그램은 시니어의 경우 한 달치 패스를 $20에서 $12로 살 수 있고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 패스를 $76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올 초 이 메트로라이프 프로그램의 대행기관으로 선정돼서 $10만 달러의 기금을 받고 지난 6월 말까지 활동했지만 홍보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8만 달러의 기금을 더 받고 올해 말까지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과 홍보를 맡았습니다. 가든글로브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동쪽 방향에 있는 코리안타운 표지석이 10m가량 블럭허스트 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표지석은 원래 라마다인 호텔과 거의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타운에 들어선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가든블럭 시니어 빌리지 공사 관계로 인해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표지석이 있던 자리에는 가로등이 세워졌고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진 표지석 주변에는 조경이 잘 가꿔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자리에 있던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블루바드에 위치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의 건물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어제 본 건물까지 대부분 철거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된 우체국이 18년 만에 사라지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 측은 특정 위치의 우체국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에 부여됐던 이름도 함께 사라지며 도산 안창호 우체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PCB뱅크 지주사 PCB뱅콕이 금융 전문 매체 뱅크 디렉터가 선정한 최고 은행 평가에서 전체 종합 1위, 자산 규모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규모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뱅크 디렉터는 지난 2017년부터 미국 은행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수익성, 자본 안전성, 자산 건전성, 장기적인 주주 이익 환원 등을 종합 평가해 미국 최대 300개 상장은행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 평가 전문지입니다. PCB는 자산, 예금, 대출 등 주요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 2분기 현재 총 자산 규모 23억 4,456만 달러로 지난해 비해 13.8%가 증가했습니다. PCB는 현재 총 13개 지점을 갖고 있고 서부 중심에서 남부, 동부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또 오는 8월 2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지점 오픈에 이어서 텍사스 댈러스와 캐럴턴 지점을 9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대행해서 시의원직을 대행하고 있는 허브 웨슨 전 LA 시의원의 직무대행 업무 금지 판결이 유지되게 됩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는 어제 법정 히어링에서 양측의 변론을 경청한 후에 다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 측은 지난 7월 19일 남가주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가 주장한 허브 웨슨 전 시장의 임기 만료 규정과 주민 여론 수렴 생략 등의 이유로 웨슨 전 시의원의 10지구 직무대행 업무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히어링을 앞두고 지난 16일까지 허브 웨슨 전 의원의 10지구 시의원 업무 대행이 정지되는 상황이었는데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 측이 어제 열린 히어링에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한국일보 오늘자 브리핑입니다. 대학 입학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이제는 대학 입학 세미나로 LA 한인사회에 자리 잡았죠.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0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에는
아이비리그와 UC 전현직 입학사정관 및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 최근 변경된 대학 입시 정보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공동 주최를 열리는 이번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제니 위트리 전 존스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이 UC 입학사정의 변화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마리에 킴 아이보리우드 에듀케이션 대표가 꿈의 대학, 아이비리그 입학 전략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일시 알려드리면요, 오는 8월 20일 토요일이고요. LA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행사는 이어집니다. 주관은 어드미션 마스터즈고 후원은 아이보리우드 에듀케이션에서 합니다. 사전 등록 및 참여 웹사이트는 koreatimes.com/웨비나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직접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323-692-2047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썰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마르로고 리조트 저택 근처에서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 시위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퇴임 후 플로리다주 사저로 가져간 백악관 기록물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 서한이 들어있다고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담 기자인 매기 헤이브만은 디지털판에 올린 트럼프는 왜 정부 문서 반환을 거부하는가라는 기사에서 남들이 못 가진 귀한 것을 보란듯이 늘여놓고 과시하는 자랑벽을 트럼프 반환 거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랑하기 위해 말을 하고 사저로 가져간 백악관 기록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 편지 몇 통이 들어있다고 특별히 예를 들어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지금 법무부 대상 정보 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편지건은 틀린 추정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핵 개발에 북한을 금방이라도 칠 기세였다가 한국 특사팀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기로 확정하기 전에 5월 말 트럼프가 회동 취소를 엄포놓자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서한을 써서 김영철 부장편으로 백악관에 보낸 것입니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캠프장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캠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중범죄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테네시주가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테네시주에서 허가받은 곳 이외에 텐트를 칠 경우 약 4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6년 실형 및 투표권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텐트촌 노숙자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주리, 애리조나, 조지아주에서도 중죄가 아닌 경범죄지만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This is a push to put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to internment camps. 법안 지지자들은 노숙자들에게 임시보호소를 이용하고 영구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노숙자들은 새 집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릴 수가 없다면서 당장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이 줄어들어 최근 3주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상 밖의 감소는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기존 인력을 일시 해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IT 기업들의 감원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네요. 최근 몇 달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30만 건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혀서 주식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는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90여 차례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목표인 2%대 물가 상승률보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So I don't think it means this, relatively speaking, slowing of inflation or slowing of the increasing rates of inflation. It's still a large number. 미국 언론들은 한 차례 더 0.75%포인트 인상이나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fact that the consumer continues to go out and spend, feels comfortable to go out and purchase and buy, that's a good signal. That's a good sign of a healthy economy. 연준 회의에서는 하지만 속도 조절론도 거론됐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긴 하지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미국 증시는 초반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 기조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와 유럽 수출 증가로 인해서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 가격이 100만 단위당 9.329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2020년과 비교하면 약 525%나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CNN은 대부분 지역을 휩쓴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도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적은 상태였던 천연가스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공급량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 대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롭 튜멜 캐피탈 어드바이저 선임 고문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LN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농부들 상당수가 극심한 가뭄으로 밭을 갈아엎고 기르던 소를 내다 파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계 로비단체인 미국 농업인연맹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가뭄이 심각한 텍사스, 노스다코타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15개 주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 31%가 가뭄 때문에 밭을 갈아엎었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 당시 24%보다 높은 것이며 4분의 3에 가까운 응답자는 올해 가뭄으로 수확량에 타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때문에 나무와 다년생 작물을 없앴다는 응답자는 33%로 전년 대비 거의 2배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려 50%에도 이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목축업자들은 사육 규모를 50%나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뉴멕시코와 오리건에서는 43%와 41% 줄였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가뭄으로 물과 목초가 부족해지면서 예년보다 일찍 소들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유가와 비료 가격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미국의 농민들에게
가뭄과 폭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To left field, and Bleday going back onto the warning track, won't get it. It's over his head. One hops the wall as Grisham makes his way around. He will score the fifth Padres run, and they keep it going here in the first inning on top for the Padres on top 7-3. 김하성 선수가 어제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원정 경기라 그렇습니다. 어제 2루타 2방을 터뜨리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 한 경기 최다인 4타점을 수확했습니다. 4타수 3안타, 4타점, 시즌 타율은 2할 5푼 5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날 내야안타만 2개 친 김하성은 2루타 2방에 우전안타 1개를 날리고 볼넷 1개를 골라 4번이나 1루를 밟고 그라운드를 활발하게 누렸습니다. 특히 4타점은 올해 2번, 지난해 1번 등 3번 기록한 3타점을 넘어서는 김하성 선수의 한 경기 최다 타점 신기록입니다. 김하성은 시즌 멀티히트 횟수를 21회, 시즌 타점을 44타점으로 각각 불렸습니다. 샌디에고는 10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NBA 역사상 가장 많은 누적 보수를 보장받는 연봉 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스포츠 매체 ESPN은 어제 제임스의 에이전시를 인용해서 제임스가 레이커스와 총액 9,710만 달러의 2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2020년 맺은 양측 계약이 오는 2022-23 시즌을 끝으로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연장 계약으로 제임스는 2024-25 시즌까지 레이커스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PGA 투어 이제 마지막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경훈 선수가 올해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골프 선수들의 목표가 그렇죠. 이경훈 선수는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는데 이 BMW 챔피언십도 상위 70명만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마친 시점에 상위 30명은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31위를 기록해 딱 한 계단 차이로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좌절됐는데 올해는 꼭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